경북 팔공산 운부함에서 진행했던 6일간의 간화선 집중 수행. 쏟아지는 졸음과 쉼없이 올라오는 번뇌 속에서 그들은 오직 화두만 붙잡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생각을 끊어내고 온전히 자신을 만났던 시간은 그들의 삶에 어떤 흔적으로 남아 있을까? 옛날에는 내가 이게 왜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 힘듦에 그냥 푹 빠져 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몸소 체험하니까 제가 예전보다 저를 괴롭히는 게 거의 없어지니까 마음 편하게 Here and Now가 어떻게 사는지 정말 좀 깨닫게 됐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이제 생기더라고. 근데 나는 참 좋은데 이걸 보여줄 순 없잖아, 그죠? 나는 참 좋은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해주면 더 좋을까? 사실은 인생을 좀 하게 됐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가 내가 나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부는 맛보고 난 뒤가 더 중요한 거야. 맛도 못 본 사람한테는 맛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이유가 더 소중한 거야. 강원도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수행공간 독림선원이 자리하고 있다. 사철 푸른 침엽수림이 선사하는 상쾌한 바람과 백두대간의 맑은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다. 동국대 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간화선 집중 수행이 독림선원에서 진행됐다.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일환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특히나 동국대학교에 선학과가 있으니까 선학과가 이런 명상을 이제 그런 공부하는 곳이고 하니까 좀 명상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이론적인 토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간화선 수행을 알고 온 사람, 모르고 온 사람, 참가자들의 면면은 제각각이다. 이 명상을 접하면서 많은 좀 자유로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수행 방법 중에 간화선이라는 수행 방법이 있다 말씀하셔서 또 그리고 수불 스님께서 지도를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17년 동안 하던 일을 지금 잠시 쉬게 돼서 생각이 조금 많았는데 이제 선을 공부하면 이제 생각을 좀 덜 수 있을까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선이라는 건 참선밖에 모르는데 간화선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뭐 화두를 던져서 뭐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이렇게만 이제 대충 듣고 왔는데 이제 그것도 차차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내가 어떤 화두를 제시할 건데 똑같이 손가락을 딱 이렇게 세워봐요. 그 한번 탁 튕겨봐요. 됐어요. 내려놓으세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합니까? 요거 내가 질문하는 거야.
답을 찾기 위한 고요하지만 치열한 여정을 시작했다.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화두에만 몰입한다. 나를 찾아가는 수행이기에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스스로 답을 구해야 한다. 이런 벽을 보고 면벽하는 게 아니요. 갈 때든 올 때든 앉아 있을 때든 누워 있을 때든 모르면 벽이야. 모르니까 그 벽을 깨트려야 돼. I think Kanmasan is intended to be a very intense practice, and the practice is not simply to help you gain concentration, or to help you gain loving kindness, or to help you counter some of the various predilections that we have. Its intent is to kind of break down the attachment to the sense of self as being my thoughts are my mind and my body is myself. So it tries to break that connection by creating this very intense sort of questioning in the mind, which is a question not only about the Huadu, but eventually it's a question about your own sense of self-identity. 수불 스님이 지도하는 간화선 집중 수행은 짧은 기간에 강도 높게 이루어진다. 화두를 들되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다. 화두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일주일을 한정하고 화두를 드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단기간에 짧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있게 짧은 시간에 그 일을 해마치기 위한 장치된 화두가 준비됐으면 그 화두로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또 그 기회에 못하면은 다음번 기회에 다시 화두 들고 또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게 공부 잘하게 하는 거지. 안 되는 공부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계속 물고 있으면 공부된다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과학이나 철학도 말해주지 못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화두를 든다. 좌선은 단순히 좌복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앉아 있는 행위가 아니라 화두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멈춤 속에서 치열한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두 없이 앉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화두 없이 앉아있는 사람은 오래 가진 못해. 화두가 참으로 돼서 화두에 진정한 어정이 나서 완전히 선정에 빠진 상태는 몇 시간이든 심지어 며칠 정도까지도 꼼짝 않고 앉아있는 그런 대단한 분도 있어요. 선정에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선정에 빠졌으면서도 공부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거라.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래. 공부하는 사람은 깨닫기를 바라지도 말아라. 깨닫기를 바라는 것도 공부의 장애가 되는 것이고 오직 화두 일념으로 정진할 때 자기 수행이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좌복 위에 앉아보지 않으면 왜 앉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모든 생각을 끊고 오롯이 화두만 의심에 들어가는 간절한 시간을 가졌을 때 비로소 마음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이 변화를 불러온다. 막연한 짐작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세계다. 이제 첫날에는 푸르 스님께서 주신 어떤 화두에 대한 답을 제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째 날부터는 또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모른다에서 시작해서 모른다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알아차림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 들어오기 전과 마음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내가 그거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갑함을. 그게
답이 뭘까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밖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고 계속 밖으로 다니면서 내 마음에 뭔가를 위로받을 곳, 격려받을 곳, 지지받을 곳을 찾아다녔던 거지 내가 그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았구나.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누가 아무도 못 해준다네. 내가 해야 된다네. 라는 거에 어제 좀 마음이 확 박혔죠.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서도 수불 스님의 지도로 간화선 집중 수행을 진행했다. 간화선 수행에는 반드시 눈 밝은 스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님의 행보가 분주하다. 공부 가르치는 곳이 곳곳에 많으면은 내려놨다 하더라도 다음날 찾아가서 다시 와서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제대로 된 안목 있는 선지식이 많이 계실 것 같으면 꼭 믿을 수 있는 선지식한테 찾아가서 와서 들고 공부하는 것은 사실이요. 믿지도 않는 선지식한테 화두 받아봐야 그게 몇 발 가겠나. 간화선 수행을 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수불 스님은 언제나 함께하며 길을 안내한다. 수행 의지가 아무리 굳건해도 점검해줄 스승이 없다면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간화선은 어떤 화두를 참고하느냐보다 눈 밝은 스승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수행자의 의지와 스승의 의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하는 것이 간화선이다. 선은 정신적으로 앉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라 하는 것이 움직일 때 마음 따로 있고 앉아있을 때 마음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앉아서 3시간, 5시간, 10시간 꼼짝 안 하고 있었다. 남들이 못하는 걸 하니까 존경스러울 수가 있어. 근데 아무리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앉아있는 기술자지 진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고 그렇게 그 모양을 수용하는 모습이 아니다 할 수도 있어. 왜? 그래서 이 점검을 한다고 시험을 한다 이 말이야. 상대방이 제대로 눈 뜨고 앉아 있는지. 간화선은 함께하지만 혼자 하고 혼자하지만 함께한다. 그 어떤 경쟁이나 비교 없이 스스로 답을 구해야 하는 수행이니 혼자 하는 것이고 도반과 선지식 없이 할 수 없으니 함께하는 수행이다. 인공지능의 시대, 진리에 대한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행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진다. 하지만 스스로 화두에 걸리지는 못한다. 답 찾는 그 일은 만만치 않네. 집중이 된 듯하면 언젠가는 이게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도 해야 돼요. 하면은 결과물이 있어. 스스로 마음을 내고 화두를 걸어주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간화선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수행이다. 단, 수행 중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선지식의 점검과 응원이 꼭 필요하다. 문답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이것은 선지식입니다. 부처님이 됐든 조사 스님이 됐든 간에 선지식이란 말이에요. 선지식이 바로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법의 안목,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스승의 역할은 절대적이죠. 스님이 가르침을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믿고 그냥 따랐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스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그냥 하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집중을 잘 할 수 있었고
빠른 좀 체험도 빨리 왔었던 것 같습니다.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때로는 멀리 돌아서 천천히 가는 경우도 있다. 간화선은 다르다. 지름길로 가로질러 한순간에 꿰뚫는다. 스스로를 막다른 의심 속에 밀어넣고 단박에 벽을 깨뜨리는 수행. 그것이 간화선이다. 꿰뚫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어떤 속도감이 안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확 다가오는. 예, 명상은 이제 조용하게 나를 돌아보는 계기들을 많이 제공을 해줬었고, 어찌 보면 또 그런 계기들이 기반이 되어서 이번에 수행을 하면서 이 간화선에, 제가 느낀 간화선으로는 이렇게 꿰뚫는 느낌? 한 걸음 한 걸음 갔다면 이거는 갑자기 우리 이렇게 확 가는 느낌? 예, 그런 어떤 스피드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것도 표현은 맞지 않지만 이렇게 확 갑자기 한 발짝을 굉장히 크게 내디딘 느낌. 네, 저희가 조금 걸어가고 있었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큰 걸음을 걸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그리고 일상과 제 주변과 저와 연결된 제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인연과 인이 있기 때문에 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있고 그럴 만한 때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배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불 스님이 선원장으로 있는 부산 안국선원과 서울 안국선원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간화선의 대중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간화선 집중 수행을 이어오고 있다. 마음의 벽을 깨뜨리지 못해 3번, 4번 거듭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디고 빠른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할 뿐이다. 다시 스님께 화두를 받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의심을 해야 돼요. 무엇이 이렇게 하게 하는 거요? 내가 지금 거는 거요? 막막해. 어떤 소리를 해도 내가 부정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몰라. 눈앞에서. 뻔히 눈 뜨고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알고 모르고야. 깨달으면 아는데 모르면은 쓰기는 지장이 없는데 쓰는 데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습니까? 내가 문제 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면은 여러분들은 답만 찾으면 돼. 마음이 무엇인지 몰라도 얼마든지 마음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시달리며 괴로움을 겪게 된다. 그 괴로움의 고리를 끊고 자유로워지라고 먼저 수행해본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간화선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수행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저희 보살이 제일 먼저 간화선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딸이 했고, 아들 했고, 3사람이 이제 하다 보니까 아버지 빨리 하이소. 나는 처음에는 뭘 간화선 수행 안 해도 내가 지금 뭐 불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 했는데, 그때 자꾸 이제 3사람이 하다 보니까 내가 꼭 해야 되겠더라고. 그 부모님께서 지금 이쪽에 공부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바쁜데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이제 살면서 이제 한 번은 해봐야 될 공부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기회 될 때 지금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퇴직을 하고 집에 이제 부부끼리 있어 보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행복할 조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객관적으로 그런데 안 행복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나도 알거든요. 마음 먹기 달려 있고 하는 거 아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좀 행복하게 내 마음을 잘 조절하면서 살고 싶어서 그래 가봤어요. 공부하러 왔어요. 처음 화두를 받고 좌복 위에 앉으면 온갖 생각에 머릿속은 복잡하고 괜한 고생을 사서 한다는 생각마저 올라온다. 스님이 내어준 화두는 잊어버린 채 목과 허리와 다리의 통증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서 가장 더디 흐르는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엉덩이가 들썩이고 고추 세웠던 허리는 금방 다시 무너진다. 첫날에 스님이 이제 하두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두가 이해를 못 하겠던 거예요. 손가락을 움직인 자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손가락 움직인 건 내지 누구 이렇게 하면서 화두, 그러니까 하두죠. 하두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 답을 찾는다는 그 말귀를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가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어서 10분이 지나고 나서 엉덩이가 덜썩덜썩하고 1시간이 지나고 거의 폭발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감정적으로. 저는 화두를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화두가 안 믿어져 가지고 1시간에 5분도 안 되더라고요. 화두를 해보니까. 얼마나 화두를 하면 잡념이 많이 일어나는지. 어머니 생각, 뭐 먹고 싶은 생각, 온갖 번뇌망상이 떠오르면 그때만 하더라도 망상이 오면 왜 이런 망상이 나오지? 내가 이렇게 모자란가? 그 번뇌망상이 나예요. 그거 없이는 공부 못해요. 번뇌망상이 그놈이 공부하는 건데 그건 바깥에서 누가 나에게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나를 못 살려고 어디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걸어온 내 모습이 번뇌망상이에요.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고 그게 나예요. 그게. 소나기처럼 생각이 쏟아진다. 수십 년 전 내 모습에서 어제의 내 모습까지 시시각각 떠오른다. 쉼없이 요동치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다시 화두를 붙잡고 몰입한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쓸 여유는 없다.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곳에서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자세로 오직 화두만 의심할 뿐이다. 정신적인 벽이 가로놓여졌는지 안 놓여졌는지 그것만 보면은 화두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게 된다고. 근데 그걸 깨락하거든. 근데 깨락한다고 깨지나? 내버려 두면 없어지는 건데. 근데 그 벽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벽을 깬 분들이 깰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제시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 제시된 수단을 통해서 벽을 깨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할 적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요. 그 벽을 깨고 난 뒤에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벽이 있는데 어떻게 수행할 수 있나? 그 벽이 깨져야지 수행할 수 있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어미가 밖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듯이 스승과 수행자는 함께 벽을 허물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지만 묵묵히 인내한다. 온전히 화두에 몰입해 들어가면 어느 순간 졸음과 통증이 사라지고 시간의 흐름마저 잊게 된다.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물며 지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상념과 다양한 몸의 변화들까지 스승은 그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방향을 제시해준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와 응원도 잊지 않는다. 저는 이번에 그 체험을 통해서 제가 진짜로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못했던
진짜 희한한 경험을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굉장히 이래 좀 뭐라 해야지, 좀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힘든데 좀 밝은 이런 느낌 아니면 좀 말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관념의 삶을 살던 제게 그 진리라든가 그 모든 그 가르침들이 그게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그 생생한 그 삶의 어떤 활발한 체험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 마치 만져지고 느껴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걸 온몸으로 알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환희로웠죠.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래도 또 살아가면서도 좀 여여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펴갈 수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가나선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매사에 참 감사함이라는 게 생겨서 그것이 제 삶의 큰 전환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화선 수행은 새로운 안목을 열어준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우리의 안목이 열리면 우리 중생은 분별하잖아요.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깊다, 얕다. 이게 이분법으로 사는데 도인은 그 경계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산이 다 보이면 모든 산이 도고 모든 산이 아름다운 단풍이고 꽃이고 눈에 부딪히는 것이 다 도고 이 분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죠. 지구라고 하는 이 대기권 속에서만 살다가 내 자신 안에 묻혀 살다가 이것을 나로만 믿고 살다가 그 틀을 벗어서 마치 우주 속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광대한 의식의 체험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간화선을 통해서 이 제한된 자아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해소되었을 때 그때 드러나는 그 광대한 다른 차원의 의식이 있고 우리 내면에 이미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6일간의 집중 수행 끝에 마음의 세계를 체험하고 그동안 쌓아온 편견과 아집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수행의 완성은 아니다.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시작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집중 수행을 끝낸 안국선원 신도들은 수시로 좌복 위에 앉는다. 긴 세월 이어온 습관과 고정관념을 한 번에 모두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 자신 안에 남아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거듭 살펴야 하고 살피기 위해서는 고요히 앉아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를 맑혀 모든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 이것이 간화선 수행자가 할 일이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몸속에 저장된 업식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걸 남아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비워낸다. 맑은 도량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마음자리 이것도 맑은 도량이거든요. 이 절이를 한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절을 늘 맑게 하려고 하면은 매일 절에 와서 수행을 하는 길이 제일 최고지 뭐. 집중 수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행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업식과 습관들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있다면 그 깨어있는 생생한 삶의 순간을 오롯하게 누려라 그 말씀이겠죠. 사실은 이제 수행하러 안 오면은 다시 우퇴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음을 이제 잡으면서 그래서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제 선원에 이제 다시 오게 되죠. 그래서 바쁜 와중이지만 가능하면 선원을 1순위에 두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종교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선은 종교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말한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 진리를 밝히기 위한 수단이라는 뜻이다. 이 지금 탈종교적 현상은 지금 요새 뭐 MZ세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오랫동안 흘러왔던 거예요. 흘러온 큰 변화였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불가역적인 상태로 더 이상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두고 이 세상의 기원이라든가 이 세상의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그것이 전 탈종교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출발 자체를 보면 부처님이 왜 모든 관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아들로서의 위치, 어떤 사람의 남편으로서의 위치, 어떤 사람의 아버지로 위치를 다 끊고 오로지 자기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발견한 거예요. 그건 아마 세계 종교사에서 없던 일입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이어가고 있는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선. 간화선 수행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단, 간절해야 한다. 그 간절함을 잃지 않을 때 수행은 삶과 이어지고 일상은 깨달음의 자리로 바뀐다.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고통만 바라보며 수행을 오해합니다. 생각 너머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쉽게 부정하곤 합니다. 짐작하지 마세요.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관화선은 미리 예측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 뭐 이렇게 예측해갖고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은 교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도 실참 실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직 할 뿐이어야 됩니다. 어떤 계산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불교를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불성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있어요. 종교가 달라도 불성 가지고 있고 불교를 믿어도 불성을 가지고 있고 종교가 달라도 먼저 빨리 깨달을 수 있고 불교를 믿어도 더 느리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게 남녀노소 누구나 종교에 관계없이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런 인연이 닿으면은 얼마든지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선은 깨달음을 갖다가 최종 목표로 삼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1세기 문명 이후부터는 어떤 문명이 이끌어갈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 서양 사람들의 서양 철학자들에 의해서 불교의 선이 21세기 이후의 대안이다. 우리 간화선의 이 책임이 앞으로 커요. 화두를 들었다는 그 자체는 부처님 조사의 깨달음의 영역에 한 발 내디뎠다고 말할 수 있죠. 간화선의 어떤 부흥이 세계화되고 대중화되고 또 사회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인류 정신 문화의 어떤 부흥에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나.
the guy she looks up to? Did you tell me for a reason?